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송하고 있는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원근각지 대한민국에서 청취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지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언론들이 미국의 정보기관에 기밀 문서가 유출이 되었는데, 그 유출된 문서들 안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도청 정황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 측에서 이러한 정황을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 온라인에서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에서 미국이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를 도청한 듯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6일 현지 시각입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 및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 정보당국이 작성한 기밀 문건이 대거 유출한 사실을 이달 초에 파악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미국의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유출된 문서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전황을 분석한 정보 문건이 대부분인데, 일부 문건에는 한국, 이스라엘 등 우방 국가의 정보를 감청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8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유출된 기밀 문건 중에 하나에는 지난 3월 초에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을 미국 요청을 받고서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고심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서에는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측에게 빨리 포탄을 제공해 주는 것만큼 주요 무기 공급 통로를 통제하고 있는 폴란드에게 포탄을 판매할 가능성을 제안했다는 이런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9일 공개된 내용이 종전의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포탄을 한국에 요청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유출된 기밀 문건들 가운데 한국을 언급한 문서는 그 출처를 신호정보, 시그널 인텔리전스라고 밝히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호정보라고 하면 통신 감청이나 레이더 또는 전자기기에 신호를 포착해서 획득하는 정보를 일컫는 첩보 용어인데, 통상 우리가 시긴트라고 합니다. 시긴트는 시그널 플러스 인텔리전트를 합쳐서 통신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이것을 SI라고 얘기할 때는 또 특수첩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SI 이용해서 인용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를 도청했거나 이 회의 내용을 언급하는 다른 당국자들의 통신을 가로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신호정보 SI로만 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그 안보실장과 회의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통신을 할 때 거기서 그러면 유출되었을까요? 과연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잘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측면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소셜미디어 등에 유출된 정보는 미국 정보당국이 중요한 동맹국들까지 도청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한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즉 살상무기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정책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포탄을 미국에 제공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서 한국 내부에서 이루어진 토론에 대한 내용이 최소한 2번 언급됐다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건의 한 대목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제공을 압박할까봐 한국 당국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출된 또 다른 문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탄약, 포탄 등 무기 고갈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무기 지원에 애쓰면서 미국이 한국에까지 포탄을 지원하는 이 요청한 배경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재래식 무기에 활용되는 포탄 종류들이 매우 생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이 현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이어서 독일과 미국이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 지원을 연달아서 결정하게 되자 폴란드 등 독일산 전차를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잇따라 줄을 이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맺은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직접적인 무기 지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현재 한국 기업 160여 곳이 법인을 두고 러시아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그룹,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러시아 현지에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 한국의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는 수조 원어치 이상이라고 합니다.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현지 생산은 물론 러시아에서 수출길도 막히면서 이 기업들은 많게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이미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계가 파탄날 경우에 현지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고육지책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나면 그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밀어내기식 간접적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이 넘는 155mm 포탄을 지원한 뒤에 한국에서 10만 발의 155mm 포탄을 구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한국은 또 폴란드에서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또 FA-50 전투기 또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무기들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그라프 자주포, T-72 탱크, 미그-29 전투기에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동맹국 혹은 제3국에 대한 무기 판매이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이 아니라는 점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유출된 문서 내용도 이러한 정황과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문서를 유출한 주체나 지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에선 미국이 우방을 감청했다는 정보를 흘려서 자유진영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러시아 측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니다. 우크라이나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 러시아의 권위주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세력이 미국이 한국을 감청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밀 문서를 흘려서 자유주의 진영을 분열시키려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유출된 문서를 주로 유통한 온라인 채널 중에 친러시아 성향이 많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러시아가 선택적으로 문서를 위조해서 허위 정보를 역으로 흘렸을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온다는 소식을 아울러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6년 미국의 대선 당시 친러시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상대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게 불리한 허위 정보를 대거 흘리면서 여론전을 전개하였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미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 및 정보기관 모사드까지 감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우방인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상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은 과연 진정으로 그러한 기밀 문서들을 도난당했을까요? 아니면 누가 빼서 일반적인 SNS에 유출을 시켰을까요?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측면이 많이 보여집니다. 즉, 조금 더 적확하게 지적을 한다라면은 미국 측에서 한국이나 다른 우방들에게 적국이 너희들을 지금 도청,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측면이 있고, 아울러서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는 친중 성향의 대통령 비서진, 보좌진들, 또 친북 성향을 띄었으나 현재는 그 마각을 숨기고 암약하고 있는 통일부나 국정원이나 외교부 내에 있는 적의 첩자들과 같은 자들을 지금 먼저 깨끗하게 색출해서 검거, 추방,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보이지 않는 요구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는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라고 해서 18개 정보기관들이 모여있고 그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DNI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CIA나 NSA나 DIA나 FBI나 여러 가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한 정보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의 업무 형태에서 이와 같이 허술하게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내부 문건 내용들이 유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이라면 매우 끔찍하고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미국 측에서 이번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종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 이번에 미국 오실 때 우리하고 협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재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 오십시오. 그리고 귀하를 둘러싸고 있는 친중 세력들, 친북 세력들, 이와 같은 간첩과도 같은 내부에 있는 두더지들을 모조리 다 소탕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서 워싱턴에 와서 우리와 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 1월 달에도 전직 NSA, 미국의 국가안보국이죠. National Security Agency의 국장을 역임하셨던 한 박사님이 한국을 매우 조용하게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이 주관했던 그날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었고, NSA가 과연 어떤 곳인지 본인은 현재로서는 퇴직했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말씀하시는 그 대화의
그 중간중간에서 과연 미국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캐치업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국민 여러분, 미국이 우리의 우방임에 틀림이 없고 또 미국은 전 세계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정보기관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만 도청하고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 스페인 이런 나라는 도청 안 했을까요? 다 합니다. 미국은 에슐론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통신 첩보망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우주까지 떠다니는 모든 기록들을 샅샅이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SNS 기본이고요. 비화 팩스를 보내는 것조차도 미국 NSA 측은 거의 완벽하게 거의 모든 자료를 쓸어 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해서는 안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까? 하고 있죠. 이렇게 SNS상에서 유출이 됐다 얘기하면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 당신들 내부의 정보가 바깥으로 이렇게 SNS 같은 것을 통해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출되고 있습니다. 적에게 도감청되고 있습니다. 또 내부에 적과 협조해서 우리 내부의 사정을 알려주는 두더지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NSA와 같은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는 당연히 해외에 있는 모든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도청, 감청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 기본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것들이 일부가 샜다. 대부분 평이하게 어떠하게 우크라이나 측에다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것은 이미 다 공개된 얘기들이죠. 그런데 굳이 이런 얘기를 왜 SNS상에 혹은 텔레그램상에 유출되었다고 얘기할까요? 이 행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미국 순방하기 전에 대통령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친중 세력들, 좌파 세력들, 종북 세력들, 이 모든 첩자들, 간자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투명한 상태로 와서 회담을 하자란 이야기죠. 만일에 대통령께서 주변에 있는 그런 친 MB 계열의 비서진, 보좌진 이런 친구들을 다 제거하고 또 국정원이나 외교부, 통일부 안에 아직도 압력하고 있는 친중 세력들, 또 친북 세력들, 친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추종 세력들 이런 자들을 깨끗하게 소탕을 하고 그리고 워싱턴을 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태도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제 평가가 듣기 싫다, 틀렸다라고 대통령께서 평가하시면 하는 수 없겠지만 저희들 비밀 공작 사업을 했던 우리들의 촉감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유출시키는 것이 사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별도로 탄탄한 반석, 기초를 쌓고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뉴욕타임즈나 혹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실려있는 이와 같은 보도 내용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호들갑 떨면서 우리께 샜다 어쨌다 얘기할 거 없어요. 왜? 어디에 가든지 다 도청을 당합니다. 도청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청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쓰고 계시는 집무실, 과거에 국방부가 썼던 건물인데요. 그거 다 버리시고 내곡동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곡동. 내곡동이 어디냐면은 현재 국가정보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 뒷면에 대모산과 구룡산으로 막혀 있어서 비교적 도청에 안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국정원 어디로 가냐고요? 갈 데 많이 있습니다. 각각 집으로 다 해청모여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니 해도 대통령실을 잘 방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요,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던 회의가 지금 빠져나갔다 그러잖아요. 과연 창문의 전파를 통해서 그것을 획득해서 가져갔는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누군가가 또 영어를 할 줄 안다고 미국 측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면서 얘기가 흘러나갔을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시긴트, 시그널 인텔리전트 신호정보로 인해서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단세포 아메바와 같은 생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디서 유출되었는지 여러 가지 통로로 확인해 보고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요, 그들이 도청하기 전에 어이 친구들 이번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먼저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양국 간에 특히나 비밀정보기관 간에는 그와 같은 솔직함이 기저에 깔리게 되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협력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요, 제 경험인데요. 제가 2009년도에 CIA하고 그 소원해졌던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그 벌어지고 깨져버렸던 양국 간의 관계를 제가 메꾸고 다시금 아주 절친한 관계를 만드는 데서 중요했던 점이 바로 이 신뢰 회복입니다. 이 상호간에 신뢰할 수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친구로서 벗으로 그 신뢰를 맺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 신뢰관계는 깨지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송하고 있는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